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등산 정말 생초보들, 이제 등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이제 친구들이 가자 그러시면 뭘 들고 가야 되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황당하죠. 도대체 깜깜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저도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옆에서 선배 형들이 등산 가자고 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와야 돼? 막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입니다. 저는 이제 산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식수입니다. 그게 여름이 됐건 겨울이 됐건 식수예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요새 날이 덥지 않습니까?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을 대상으로 여름 계절에 등산을 처음 하시게 되면 어떤 거를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그 식수입니다. 식수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수가 부족하면 탈수증이 오죠. 그래서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근데 죽는 경우는 잘 없긴 하죠. 그 다음에 일사병 같은 거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게 그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체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땀이거든요. 몸에서 나는 땀입니다. 그 땀이 이제 몸에 있는 제일 높은 열을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증발하면서 자기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조절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통을 하나 준비를 하시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산에 올라가셔서 여름이라서 티셔츠 달랑 한 장 가지고 올라가시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뒷산에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30분, 내려오는데 30분 또는 1시간짜리 이런 것 같으면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7, 800m 정도 높이의 산에서도 여름에 저체온 쪽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체열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부산같이 따뜻한 곳에서, 그것도 한여름에 산에서 저체온 쪽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땀이 식으면 이제 그 땀이 식고 증발하면서 체열을 많이 뺏어가거든요. 그러면 쇼크가 와요. 그래서 바람이 팍 많이 불거나 또는 갑자기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기상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추가로 만약 껴입을 옷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배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따리일 수도 있고 뭐라도 좋습니다. 이런 물통하고 의류를 넣어 다닐 수 있는 게 있으셔야겠죠. 굳이 등산 배낭을 안 해셔도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걸 담아 다닐 수 있는, 거기다가 또 한 4시간짜리, 왕복 4시간짜리 같으면 배도 고프고 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먹을 것도 넣고 다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담아 다닐 수 있는, 그런 배낭이 됐건, 쐐기 됐건, 아니면 무슨 보따리가 됐건 그런 거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산에서 이게 생명과 아주 직결되지는 않지만은 신발 때문에 사실은 부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요새 제가 며칠 전에 일요일 날 금정산이라고 부산에 있는 산을 갔어요. 여기 갔더니 이제 고당봉이라고 있는데 그 봉우리에 정말 젊은 이제 대부분 한 20대 아니면 30대 초반 정도 되는 분들이 수백 명이 몰려 있었어요. 저는 이제 장비를 리뷰도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옷이나 이렇게 장비 같은 아무래도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운동화를 신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운동화를 신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운동화를 사실 때도 조금
생각을 좀 깊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이제 로드의 스니커라고 하는 그런 신발을 신고 오신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그 러닝화를 신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산이 그 바위가 많다, 그 코스에 또는 경사가 심하다 이러시면 운동화를 신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운동화, 우리가 스니커라고 말하는 거나 러닝 슈즈를, 그러니까 도로 러닝을 할 때 쓰는 신발들을 신고 오시면 다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게 이제 러닝화인데요. 밑바닥을 보세요. 밑바닥이, 요거는 트레일 러닝화입니다. 다릅니다,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요, 첫 번째는 요 바닥면에 미끄럼 정도가 다릅니다. 그걸 이제 접지력이라 그러는데요. 접지력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무 성질을 이용해서 그 접지력을,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걸 이제 트랙션이라 그러는데 마찰력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발들은 그 마찰력이 여기 붙어 있는 고무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신발들을 그 로드에서 신게 되시면,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나 이런 데 신게 되시면 이게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로드에서 달리기를 하든지 걸을 때 신는 신발들은 로드에서 부드럽게 약간씩 밀리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무릎이나 발목이나 힘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이 신발과 그 트레일, 산에서 이제 달리기 할 때 쓰는 신발과 다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신발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위 같은 데 가면 이 트랙션이라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트랙션이라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위에 이렇게 접지 딱 붙는 이제 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슬립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되도록이면 운동화를 신고 가신다 그러면 그렇게 바위가 많은 산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황한 매끈매끈한 바위가 있는 곳들은 조심조심해서 다니셔야 해요.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경사가 심한 곳에서 이제 바위가 아니더라도 흙길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요걸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게 밑에 보시면 뭐 모든 등산화 그렇습니다. 모든 그 운동화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걸 러그라 그럽니다.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이 러그가 형태가, 요거는 산에서 흙길에서는 이게 꽉 잡아주지 못합니다. 이런 산에서 신도록 되어 있는 트레일 러닝화들은 그런 흙길에서도 잡아줄 수 있도록 러그가 이렇게 볼록볼록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 차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향이나 이 러그의 방향이나 형태에 따라서도 그게 다르거든요. 흙길에서 미끄러지냐, 안 미끄러지냐가. 그래서 흙길에서도 운동화를 신으시면 미끄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지다 보면 발목을 접질리기도 하고 팔을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뭐 다리가 부러지는 이유도 생기고요. 그 때문에 코스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사전에. 초보들은 잘 모르시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같이 가신다 그러면, 야, 거기에 막 이렇게 막 경사 심한 데가 있어? 물어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큰 바위들이 이렇게 타고 넘어야 돼. 이렇게 물으시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운동화를 사시더라도 이렇게 트레일 러닝화를 사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예 나는 등산을 자주 할 것 같아, 이러시면 이 신발이 됐건 또는 로드용이 됐건 트레일 러닝용이 됐건 간에 가파른 경사지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발이 앞으로 밀려요, 발이 안에서. 본격 등산화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꽉 발목에 접히는 부분을 꽉 잡아주는 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발이 자꾸 앞으로, 이게 경사지를 내려오시면 발이 앞으로 밀립니다. 이렇게. 밀리면 발끝이 요 앞쪽을 닿아서 아프게 되는 거죠.
이거 토 부분이라 그러죠. 예, 토 부분에다 자꾸 부닥칩니다. 그래서 내리시면 그 발톱에 막 멍이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그런 산을 가신다 그러면 좀 안전하게 등산화를 신으시든지 그 정도 이제 가파른 이렇게 그 경사지가 있는 산이 아니라 그러면 예, 트레일러닝화 중에서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사시면 좋습니다. 예. 이런 말씀 하세요. 뭐 예전에는 청바지 입고 산에 올라갔어. 예, 저도 그랬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티 입고 산에 갔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쿨맥스라는 이 혁신적인 소재가 나온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예전엔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합니다. 땀도 안 마르고요. 사타구니 아프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바람만 불면 엄청 추워지고요. 그래서 옷 자주 꺼내 입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그 신기술과 과학이 접목된 그런 이제 의류들은, 기능성 의류들은 이제 그런 불편함을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그게 뭐 반드시 그 옷이 있어야 등산을 할 수 있다.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체온 보호에도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을 뭐 정말 극적으로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그 레깅스, 특히 이제 요가복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입으시고 이제 그게 뭐 핏감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룰루레몬도 있고 뭐 잭시믹스도 있고 또 요새 뭐 안다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입고 등산하시는 거 좋습니다. 잘 만든 옷들이죠. 땀 처리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약할 겁니다. 아마. 그냥 산길인데, 이렇게 등로라 그래. 등산로가 이렇게 널찍하게 있는 곳을 가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위가 많은 데 가시든지, 또는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수풀이 막 우거지거든요. 풀하고. 이런 데 가시다가 보면 쉽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질긴 소재로 된 것들을 조금 하시면 산에 가서도 민망한 일이 좀 적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 레깅스 입고 산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 산에를 처음 가시는 분들이 막 고민을 좀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가이드 또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조언의 대상은 뭐 진짜 길어야 4시간짜리 산행. 그리고 경사지가 경사도가 가파르지 않은 그런 산을 갈 때 요 정도만 준비하셔도 물통, 그 다음에 추가 보온 의류, 그 다음에 물건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뭐 배낭 같은 거, 그 다음에 신발 정도는 꼭 신경을 써서 챙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